부부라는 이름으로 한 지붕 아래 살아가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기울어진 저울처럼 균형이 깨진 관계가 참 많습니다. 어느 한쪽이 상대를 과도하게 구속하거나 사소한 일상까지 자신의 뜻대로 휘두르려 할 때 관계의 평화는 위태로워집니다. 속박받는 입장에서는 처음엔 저항도 해보고 대화도 시도하지만 반복되는 싸움과 갈등에 지쳐 결국 입을 닫고 조용히 따르는 길을 선택하곤 합니다. 그래, 싸우느니 내가 참고 말지. 이 체념은 겉보기엔 평화 같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무서운 독이 차오르는 과정입니다. 오늘은 상대가 사라지기를 기다리며 현재를 견디는 그 마음의 이면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동네에서 소문난 인꼬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옷차림부터 만나는 친구까지 일일이 결정해 주었고, 아내는 늘 미소 지으며 그 결정에 따랐습니다. 사람들은 남편의 지극한 관심과 아내의 순종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아내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토록 의지하던 남편이 없으니 아내가 어떻게 살까 걱정했습니다. 장례를 마친 지 일주일 뒤 아내를 찾아간 지인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아내가 남편이 평생 못 입게 했던 새빨간 원피스를 입고 거실 가득 남편이 싫어하던 꽃향기 나는 초를 켜둔 채 평온하게 차를 마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슬프지 않냐고요? 사실 지난 30년 동안 매일 밤 기도했어요. 딱 하루만이라도 좋으니 제 마음대로 숨 쉬고 싶다고. 이제야 비로소 제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남편의 생전 배려는 사랑이 아니라 서서히 숨을 조여오는 올감이었습니다. 그녀의 30년 미소는 언젠가 찾아올 그날을 기다리며 쓴 가면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조용히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구속이 심한 관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따르는 것입니다. 부딪혀봐야 달라지지 않고 싸우고 나면 오히려 더 차가워지니 결국 자신의 목소리를 스스로 지워버립니다. 그것이 가장 에너지를 덜 쓰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에리 프롬은 말했습니다. 자아를 포기하고 얻은 평화는 평화가 아니라 노예 상태의 안락함일 뿐이라고. 억눌린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갈 곳을 잃은 채 안으로 쌓이다가 결국 상대를 향한 깊고 조용한 원한으로 변합니다. 말수가 줄고 눈빛이 차가워지고 몸은 곁에 있는데 마음은 이미 저 멀리 가 있습니다. 표면적인 평화 아래서 관계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 사람 먼저 가면 그때 내 마음대로 살아봐야지. 이 말을 입 밖에 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품는다는 사실 자체에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며 더 깊이 침묵합니다. 이 마음은 나쁜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너무 오래 숨이 막혀온 사람의 것입니다. 이 관계 안에서는 자유를 찾을 방법이 없다고 결론 내린 사람이 마지막으로 붙잡는 희망의 변형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의 부재를 통해서만 자유를 꿈꿀 수 있다면 그 기다림의 세월 동안 나의 삶은 어디에 있습니까? 함께 미래를 그려야 할 배우자의 죽음을 기다리며 보내는 하루하루가 과연 사는 것이라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이미 살아있는 지옥과 다름없습니다. 구속하는 쪽은 대개 진심으로 이렇게 믿습니다. 나는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야. 하지만 어디에 가는지 일일이 보고하게 하고 누구를 만나는지 허락을 받게 하고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화를 내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불안을 상대를 통해 관리하려는 집착입니다. 지브란은 말했습니다. 사랑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주는 것이라고. 상대를 가두려 하는 순간 사랑은 이미 그곳에 없다고. 진정한 사랑은 상대가 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꽉 쥔 손이 상대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손길이 상대를 숨막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속의 끈을 당길수록 상대의 마음은 더 멀리 달아나려 합니다. 젊은 날의 구속은 세월이 흘러 반드시 돌아옵니다. 강압적인 태도로 상대를 눌러온 사람은 나이가 들어 몸이 약해지고 누군가의 손길이 간절해지는 순간 배우자의 얼어붙은 눈빛을 마주하게 됩니다. 수십 년간 쌓인 원한은 말이 아니라 태도로, 거리로, 침묵으로 표현됩니다. 함께 있어도 외롭습니다. 한 집에 살면서 서로를 투명인간 취급합니다. 이것이 가장 가혹한 노후의 모습입니다. 상대의 순종 뒤에 숨겨진 차가운 감정을 읽지 못한다면 그 청구서는 반드시 옵니다. 그것도 가장 힘들고 외로운 시간에. 이 굴레를 끊기 위해서는 양쪽 모두에게 결단이 필요합니다. 구속하는 쪽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상대를 사랑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 불안을 달래기 위해 상대를 통제하는 것인가? 배우자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소유물이 아닙니다.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억눌려온 쪽에게는 다른 용기가 필요합니다. 상대가 사라지기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기다림 대신 지금 이 관계 안에서 조금씩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는 것.
나는 이것이 불편합니다. 라고 말하는 첫 번째 한마디가 그 시작입니다. 완벽한 해결은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가 숨 쉴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인정하는 것에서 변화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수십 년 뒤의 노후를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가족은 서로를 가두는 창살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날아올랐다가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포근한 둥지여야 합니다. 혹시 지금 배우자의 날개를 꺾어 곁에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상대가 사라질 날을 조용히 기다리며 소중한 오늘을 죽은 듯이 견디고 있지는 않습니까? 30년을 기다렸던 그 아내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이 그 굴레에서 벗어나는 첫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대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 대신 내가 나로서 당당하게 존재할 수 있는 길을 지금 이 자리에서 찾으십시오. 서로를 구속하지 않고도 곁에 머물 수 있을 때 부부는 비로소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동반자가 됩니다. 오늘 배우자를 소유가 아닌 존중의 눈으로 바라봐 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를 기원합니다.